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통령님의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000실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이들 시설에 배치될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료 인력인들에 대한 총동원령을 내려서라도 필요한 인력을 조기에 확보해 주십시오.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재난응급상황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중증 환자의 신속한 전원이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승리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실패하는 사람은 핑계를 댄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연일 수없이 많은 요구를 중앙정부에 해대며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데 올인하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도 어김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읍소하며 징징댔습니다. 왜 하나만한 소리를 기자들을 불러놓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을까요? 대구만 병실이 없습니까? 대구만 의료진이 부족할까요? 물론 대구 지역의 코로나19의 급속한 전파로 입원실도 의료진도 타 지역에 비해 모자라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매일 대통령을 향해 중앙정부를 향해 시위하듯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면 없던 병상도 생기고 의료진도 충원됩니까? 권영진 대구시장님, 제발 지자체장으로서 역할을 좀 수행해 주십시오. 제발 창조적인 사고 전환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낙연 전 총리는 신천지 시설을 병상으로 사용해 부족한 병실을 만들면 어떻겠냐는 공개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신천지로 인해 비롯된 사태의 일부 책임을 물어 신천지 시설을 병상 시설로 사용하자는 제안인 겁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아이디어입니까?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도 신천지와 관련됐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요청합니다. 신천지 소유 시설을 신천지 소속 무증상 경증 환자들의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그 운영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에 대한 신천지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천지 측 생활치료센터의 환자들에 대한 의료 지원은 정부가 제공하고 다른 치료센터와 마찬가지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를 받으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긴급 상황입니다. 전시를 방불케 하는 위급 상황이죠. 현지에서 가능한 모든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최선의 수단을 강구하고 그리고 안 되는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허둥지둥 어리버리하다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또 얼마나 잃어야 하는 겁니까? 제발 좀 정신을 바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추가로 병상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해달라며 3가지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는데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000실 이상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또 이 시설에 배치될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동원령을 내려서라도 필요한 인력을 조기 확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재난응급상황실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중증 환자의 신속한 전원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도 덧붙였는데요. 대구에는 병상이 부족해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2,031명이 아직 입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입원을 기다리다 3명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정부는 환자의 위중도를 나누고 경증 환자는 별도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하기로
지난 1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확보한 생활치료센터는 중앙교육연수원 160실 뿐이었는데요. 대구시는 삼성인재개발원, 영덕연수원, 농협경주교육원, 문경서울대병원 인재원 등을 추가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했지만 모두 700여 실에 불과한 상황인 겁니다. 때문에 늘어나는 확진자를 감당할 수 없는 지자체가 정부의 도움을 요청한 건데요. 위중하고 위급한 상황은 전 국민이 잘 알고 있고 도움을 줄 수 없는 마음은 너무나도 아픕니다. 이 위중한 재난 상황 속에 이런 비판과 비난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도움만을 바라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답답함을 느끼는 건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제가 3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말씀드린 탄핵 관련 발언에 대해 일부 언론이 그 취지를 왜곡 보도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미래통합당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주장은 터무니없는 망동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의당의 판단이자 민심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국정농단 세력의 반동은 국민과 정의당이 막을 것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진보개혁 세력이 확고한 승리를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진보개혁 정당 간의 협력 정치를 통해 수구 세력 퇴출과 촛불개혁의 완수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어렵게 만든 연동형 비례제도가 미래통합당에 의해 도둑질 당하는 것에 대해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위헌적인 비례 위성 정당으로 맞수를 두는 것은 잘못됐고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훼손하는 위헌적인 위성 정당의 배에는 몸을 실을 수 없습니다. 아마 정의당은 단독으로 비례대표를 내고 4.15 총선을 치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의당은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미래통합당을 향해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맹렬히 비판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래통합당의 제1당을 막을 방법이 없는데요. 솔직히 더불어민주당이 10석 가까이를 손해보면서 선거법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례대표제도 20석 캡을 30석으로 양보해주면서까지 정의당에 유리하게 법안을 통과시켜준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정의당은 적어도 한 발자국 물러서 양보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도리인 거죠. 지금 이대로 가다간 정의당은 비례대표 10석도 못 건지고 다수당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미래통합당을 위한 선거법으로 바뀔 판인데요. 정의당은 이렇게 끝까지 명분만 찾고 대의민주주의를 들먹이면서 연합 비례정당을 거부한 겁니다. 안타깝고 참 아쉽습니다.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여기에 적절한 표현이 무엇일까 뒤져보다 정말 딱 맞는 어느 누리꾼의 댓글을 봤습니다. 그 댓글을 인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아리는 대학교의 사정에는 관심이 없다. 이게 적절한 표현인 듯합니다. 정의당은 제발 동아리에서 벗어나길 빌어봅니다.